좋아요, 구독.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8시 반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한화솔루션 상당히 좋았죠. 오늘을 두 종목 또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 첫 번째 센티멘탈로는 TNL 회사고요. 펀더멘탈로는 넥센타이어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TNL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NL. 창상 피복제 하는 회사죠. 최근에 이베스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제목이 투자 포인트가 이제는 실적으로 확인이 될 거다. 작년에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ND죠. CND, Church and Dwight라고 여기 히어로 코스메틱스 여기를 인수했는데 여기 여드름 패치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 이런 데도 이제 좀 잘 나갈 거고 창상 피복제, 스빈밴드 이쪽도 잘 나갈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 쪽도 잘 될 거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각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이제 발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 특히 수출 쪽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에서 지금 현재는 미국 쪽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신규 이렇게 인수한 이런 것들이 다 유럽 쪽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리포트가 이베스트 증권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또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여기 제목 보시면 수출이 주도한다 이렇게 이제 써 있고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Church and Dwight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될 거다. 이 회사는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네요.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특히 9.7%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 이 점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기관도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도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는 강하게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조금 높은 편이지만 밴드로 봤을 때는 가운데 중간 이상 이 정도만 와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으로는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밴드라는 게 또 그들만의 그 움직이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역사적 밴드가 PBR 4배 이상으로 4.3배 이상으로도 형성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성된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특히 해외 쪽으로 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멀티플을 조금 후하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봐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괴리율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바로 보시지 마라 이런 얘기죠. 한 템포 느리게 접근해도 좋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니까 한번 어제 이제 3개 올랐으니까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때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재진입하는 시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은 당장에는 좀 덤비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센티멘탈로 TNL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 펀더멘탈 종목으로요. 넥센타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차도 말씀드렸고 기아도 말씀드렸고 화신도 연거퍼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주가들이 다들 좋았죠. 화신도 좋았고요. 기아도 좋았고요. 현대차도 좋았습니다. 넥센타이어도 제가 봄 개편하면서 제가 맡은 지 이제 2달 됐는데 초반에 넥센타이어를 저희가 말씀드렸댔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을 거다. 이 회사가 유통비용 그러니까 이쪽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마진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렸댔었는데 기아차, 현대차 평균 정도는 하고 있는 거죠. 기아가 여기 있고 현대차가 여기니까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쪽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센타이어도 좋았고 어제 특히 타이어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넥센타이어도 그 시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고리 깊어 산도 높다 이런 얘기인데 고리 깊은 거는 작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유통비용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높았다가 실적이 아주 망가졌었는데 그게 정상화되면서 금년에는 이익이 많이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가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임이 많이 내려갔다. 어느 정도나 도대체 좋아지는 거냐 봤을 때 영업이익률 무려 7.5%나 개선이 된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이건 수치는 제 수치가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수치를 제가 모아서 평균을 내본 수치인데 22년에는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 회사인데 물류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 절감되는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7.5%면요. 한 해에 우리가 보통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그것 이상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는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가가 좋겠습니까? 자, 주가를 보시면 1월 3일 날 5,960원이던 주가가 현재 9,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특히 6.6%나 올랐습니다. 어제 금호 타이어가 많이 올랐고 또 한국 타이어도 많이 올랐죠. 넥센 타이어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펀더멘탈로 볼 때 금호 타이어는 조금 이슈가 좀 있고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 역사적 밸류 중간 조금 위에 와 있습니다. 낮은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하단 수준에 저점 수준에 있었죠. 그때 뒤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역사적 밸류 밴드 중간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PER 주가 수익 배율로 봤을 때 넥센 타이어는 9.4배입니다. 그렇게 낮지는 않죠. 10배 정도, 12배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업종의 PER 그렇게 높지는 않았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현재 9.4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금호 타이어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PER이 15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한국 타이어 최근에 이제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 7배인데 오늘 넥센 타이어 가져왔습니다만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 괴리율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여기도 목표 주가 괴리율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16%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이거는 우리 코스피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약간 낮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면은 다시 진입을 하셔도 좋고 올라가시면 아마도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센티멘탈로 TNL 그리고 펀더멘탈로 넥센 타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